네,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 복당한 오세훈 전 시장을 겨냥해서 김진태 의원이 비판을 쏟아냈고요. 오 전 시장은 여기에 다시 새로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먼저 다음 주제어부터 보겠습니다. 한국당은 오세훈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탈당했다 복당하는 분들의 정치 실험의 대상까지 들 순 없습니다. 오 전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험으로 서울시장 자리를 내줬을 때부터 보수 우파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지껏 어디서 뭐하다가 문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다가오니까 이제 슬며시 복당을 하는 겁니까? 뭐? 글쎄요, 평소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은데, 아이고, 또 선거가 다가오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평소는 가까운 사이세요? 한 5달 전에도 만나서 맥주 한잔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일단 앞서서 주제어를 보고 오셨는데요. 김진태 의원이 상당히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당을 떠난 분이 당의 지지율이 약간씩 오르니까 이제는 다시 복당해서 한국당의 당 대표로 출마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안고 입당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당 내부적인 어떤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보수 야당이 새로운 내부적인 투쟁의 양상, 투쟁의 어떤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보수 정당이 혹시 이런 싸움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국민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전 시장 이제는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어제 받았는데요. 이제 오 위원장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두어 달 전에도 맥주 한잔 하는 사이였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제1야당입니다. 의석이 100석이 넘고요. 지금 예산국회에서 예산 처리를 못해서 국민들은 답답하고 법정 시한은 넘겼고 법을 만드는 기관이 법을 안 지키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당 안에서 노선투쟁 건강한 거죠. 토론하고 싸우고 이거 필요한데 지금 하시는 이야기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어디서 뭐 하다가 전당대회 때가 되니까 슬그머니 들어오느냐. 여기 어떤 노선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두 달 전에 만나서 맥주 마시는 친한 사이였는데 역시 선거 때가 되니까 시끄러워지는구나. 여기 무슨 노선이 있습니까? 지금 친하냐 안 친하냐. 언제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이제 슬그머니 들어오느냐. 이건 굉장히 집안 싸움도 이렇진 않아요. 명분이 있어야 싸우는 거죠. 예를 들면 오세훈 전 시장이 자 나는 당을 이렇게 쇄신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뛰어들어왔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당을 지키고 있던 쪽에서 우리의 입장은 그것과 다르다. 우리는 이런 의미로 당을 지키고 있었던 건데 당신의 논리를 우리는 받아치겠다. 뭐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생산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가치 논쟁으로 하겠다. 인적 쇄신보다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면 함께할 사람은 남고 함께할 사람은 떠나는 거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비대위가. 근데 지금 가치가 안 보여요. 가치가. 지금 친하다 안 친하다 가지고 그럼 친하면 들어와도 되고 안 친하면 안 들어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1야당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은 오세훈의 웨이, 노선을 보여줘야 되고 김진태 의원은 김진태의 어떤 노선,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둘이 조금 말장난처럼 싸우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생산적으로 다가오는 생산적인 정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뭔가를 좀 보여달라. 그 뭔가가 컨텐츠라고 지금 여러 달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컨텐츠도 안 보이고요. 그러면은 안에서 지키고 있던 김진태 의원에게 제가 좀 반론을 편다면 들어오는 게 그렇게 싫으시면 이 비대위원장은 왜 밖에서 모셔왔어요? 조강특위 위원은 왜 밖에서 모셔와서 이렇게 시끄러운 분란을 겪었어요? 내부의 세결을 못하니까 새로운 피가 수혈된다는 얘기를 탄핵 정국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이렇게 한번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당대회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네. 오 전 시장도 전당대회에 나가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작 오 전 시장은 출마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대답을 하진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제 종로에서 이제 광진구에 원래 부모님이 거기 살고 계시고 그렇죠. 원래 딸과 함께 거기에서 살다가 지금 종로로 떠났다가 다시 최근에 광진구로 다시 복귀를 네. 한 것은 내년에 20대 총선에 출마할 뜻은 확고한 것 같다. 광진구를 배경으로 출마할 것은 확실한데 당대표를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아직 저는 망설이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당내 사정이 지금 뭐 상당히 많은 분이 지금 정우택 의원이라든가 김진태 의원 상당히 공격의 강도가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네. 물론 친구끼리 개인적으로는 맥주 한 잔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쟁처럼 치열하게 정말 적처럼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것은 본인들이 정말 나빠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당원들을 놓고 당원들한테 우리의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알아서 줄을 서라. 네. 저는 이런 어떤 선거적인 행태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민하는 큰 이유는 아직 당내 우호 기류가 아주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치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대선이라고 봅니다. 정당의 존재 목적이 정권을 장악해서 획득을 해가지고 정책을 실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당에 이미 들어왔는데 네. 들어와서 본인의 주가를 가장 극대로 높일 수 있는 것은 목표치를 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럼 들어오자마자 지금 대선 출마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카드는 당 대표다. 본인이 얘기하지 않지만 측근들을 통해서 이런 여론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은 본인의 주가를 상당히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제스처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전당대회가 어떤 구도가 될지 국회 안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예상 답안지를 한번 써봤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둘 다죠. 근데 좀 큰 정치를 안 하고 계속 뭐 깨작깨작거리는 이런 정치만 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 불안을 못 이기고 또 관심병 이런 것 때문에 나올 거다. 그 두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 승부는 오세훈 전 시장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오래 쉬었다가 나왔으니 새로운 인물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훨씬 프레시하죠. 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또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 홍준표 대표가 되면 신나는 거죠. 뭐 우리 당 다시 뜰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는 건데. 하태경 의원이 자기 불안을 못 이기고 네네. 관심병 이런 것 때문에 나올 거다 이렇게 네. 언급한 사람은 홍준표 전 그렇습니다. 대표입니다. 결국에는 오세훈 대 홍준표의 대결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요. 네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이미 정계 복귀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네. 시기와 방식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태경 의원이 요즘에 보면 평론 정치를 하세요. 네. 지금 의원 내에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계시면서도 이 정치 평론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신데 본인의 희망 사항이 섞여 있을 수 있다. 네.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장악하면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좋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 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함께 바른미래당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삼자구도는 안 된다. 이 보수는 어쨌든 통합적인 연대해야 한다라는 또 명제를 놓고 있어요. 네. 이건 양당 누구도 거부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유승민 대표 다시 강연 정치를 시작했는데 네. 여기도 결국은 보수는 통합돼야 된다라는 하나의 이제 비전을 공유하고 있어요. 방법과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하태경 의원이 오세훈 대 홍준표, 홍준표 대 오세훈 이렇게 양강 구도로 이제 좁혀놓은 것은 네. 바른미래당의 희망이 좀 섞여 있고요. 이 두 구도로 가진 않을 것이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 내부에 지금 당권을 노리고 있는 아직 이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노리고 있고 세력화하고 있는 인물들은 중진 의원들 중에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추려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나가는 모습이 너무 좀 처절하게 실패 상황, 연패 상황에서 나갔기 때문에 다시 당권에 도전하는 게 그렇게 쉬울까? 지금 사실은 당에서 제명하느니 마느니 얘기까지도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정치적에서는 본인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도 지금 친박 비박 구도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는 상황에서는 이 두 세력 가운데 어느 쪽도 등에 업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제 신발끈 조여매고 뛰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면 두 명 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비주류라고 봐야죠. 세력 측면에서는. 그래서 다른
다른 대권 이제 후보들이 더 등장할 텐데 이 두 명이 이제 마지막 2파전으로 이 결승전에서 붙을 수 있을까는 확률은 아직 낮다. 전 이렇게 관측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해 좀 이제 재미있게 좀 이걸 보고 싶은데 정말 관심을 끌 수 있는 대진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국당은 지금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1년 반, 2년 정도 접어들고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대표는 상당히 강성 이미지를 띄어야 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누가 여권의 강공을 할 수가 있는 대표가 누군가. 당원들이 첫째는 그것을 생각할 것이고 또 한국당은 과거에 10년 동안 보수 정권을 지탱해 왔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 정권을 잃었지만 또다시 미래의 정권을 차릴 수 있는 후보자, 대표 이런 분들을 선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냐 아니면 미래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야당의 강성 대표하면 홍준표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당의 자산 하면 오세훈 여기에서 두 분 다 이번에 대표에서 탈락을 하면 정치적인 내상은 상당히 클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패배자는 거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번 어떤 전당대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쟁이 아니라 좀 통합이라는 이슈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일부 비박계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후원무치하다 뭐 이런 말로 쏘아붙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탄핵 국면 당시의 두 사람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해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상황을 목숨을 걸며 싸우면서 막아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보다 더 앞장서서 자,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준 인물인데 대통령인데 이렇게 칭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침을 뱉고 나는 이런 것은 부부 간에도 서로 예의가 있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는 거고 우리도 상하관계가 있는데 이건 아니다. 일단 김무성 의원의 이 화합 행보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요. 자, 이제 저 장면 딱 보면요. 이게 친박 비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 당시로 보면은 결국 지금도 남아 있는 불씨는 찬탄이냐 반탄이냐예요.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던 쪽과 반대했던 쪽인데 탄핵 찬성했던 쪽은 당을 쇄신해야 된다. 김무성 대표 저 때는 당을 해체하고 새누리당이었죠. 모든 자산을 국고에 헌납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자 바른정당을 창당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복당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박 비박이라고 부르든 당을 지켰던 이 파와 복당파라고 부르든 찬탄 반탄이라고 부르든 똑같은 지금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김무성 대표가 태극기 부대까지도 이제 끌어안아야 한다라고 하는 행보.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풀어줘라. 이건 뭐냐면은 태극기 부대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얘기에 이제 찬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동안 이 또 일관적인 입장을 지켜왔던 친박계에서 보기에는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끌어안아야만 되는 입장의 세력과 지금 끌어안는 모습이 너무나 마뜩치 않은 세력이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근원적으로 융화되지 못하고 표면 정치만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하태경 의원 좀 깔짝깔짝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냥 이걸 표면 정치만 하다 보니까 핵심은 마음은 녹아내리지 않는데 제스처만 자꾸 해야 되는 제스처 정치로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들이 지금 모르는 시대가 아니다. 국민들은 속내를 다 꿰뚫고 있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정치로 조금은 더 깊이 있게 돌아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럼 친박 비박이 끝장 토론 얘기 나왔었는데요. 박근혜 끝장 토론. 이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격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파 갈등이 뭐 봉합이 되는 수순으로 가는 건지 오히려 더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건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연고지 개파 저는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우리끼리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청산돼야 되지만
우리 면면에 흐르고 있는 나쁜 저는 정치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지금 저런 걸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개파 정치가 종식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왜 개파 정치가 존재할 수 없냐? 물론 자기들끼리 싸우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편끼리 해서 우리 누군가가 우리가 희생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개파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당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런 싸움 모습이 이제 나쁜 의미로 필요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 정치에서 개파 정치가 없을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싸우는 이유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금 싸운다고 보는데 총선을 앞두고는 치열하게 개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공천을 받고 그리고 당선이 되고 어느 개파가 누가 살아남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뭉쳐 산다. 이런 것들은 총선 때 개파 지분을 틀림없이 찾을 겁니다. 우리 개파는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서로 밀실약 이런 것들이 이제 틀림없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는 외부에 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당이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가 크게 나와 있을 텐데 상대방의 큰 목표의 어떤 상대방이 나오면 내부적으로는 개파가 일시적으로 소멸돼서 하나로 뭉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네, 길게 보면은 결국 총선, 대선까지 가는 길, 그 정치 지형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